좀 은밀한 공간, 으슥한 공간 그쪽으로 부르더니 몰래 편지 한 통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때까지 절대로 뜯어보지 마세요. 특히 공항에서는 편지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2023년 금년이 한국라면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조선 6월호에 한국라면 60년사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고춧가루 넣은 얼큰한 라면은 누가 만들었을까? 일본 라면에는 고춧가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카레와 커리가 다른 음식이라면 라멘과 라면도 다른 음식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라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연평균 76개의 라면을 먹습니다. 배고파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친구가 집에 와서 먹고, 뭔가 할 일 없을 때, 아무튼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라면에 자연스럽게 손을 댑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500종 이상의 라면이 생산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간 수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라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도 라면을 팔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도 라면을 팔고, 알프스 정상에서도 라면을 팝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파는 라면 맛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K의 입맛의 천병입니다. 라면이 처음 이 땅에 나온 1963년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4달러이던 시절이죠. UN 보고서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올라있던 때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전 세계 중에서 가나와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은 꿀꿀이죽이죠. 미군 부대에서 잔반으로 버려진 햄, 소세지 이런 거 넣고 그냥 갖다가 뭐 푹푹 그냥 끓이는 겁니다. 가격은 한 그릇에 5원이었다고 하네요. 시장 복판에 드럼통 같이 생긴 드럼통을 잘라서 만든 가마솥에다가 그냥 온갖 뭐 식재료 다 때려 넣고 푹푹 끓이는 거니까 이 영양은 뭐 좀 의심스럽고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식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사정이 좀 더 정확한 당시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중에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이 일본 출장길에 맛본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립니다. 음식 보국.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영양의 균형이 잡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우리 민족에게 크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제 라면을 만들어 보자. 정부를 설득해서 5만 달러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기술 전수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라면이 나온 게 1959년이니까 이때가 벌써 이제 몇 년 뒤죠. 1961년인가 뭐 이때 이제 접촉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전중윤 회장께서 처음 접촉한 라면 회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과 상당한 액수의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도움으로 일본 묘조 식품의 오쿠이 기요스미 사장과 힘들게 약속을 잡았죠. 그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이 오쿠이 기요스미 사장,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회장의 뜻을 들은 그 오쿠이 사장은 기술을 무료로 전수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아가자고 응원했다네요.
패전 후에 극도로 악화된 일본 경제를 일으키는데 한국 특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말도 했답니다. 이 오쿠이 사장님은 해방 전에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통신부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총독부 직원으로 일했던, 한반도에서 청춘을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꽤 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당시에 전중인 회장은 보험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분이죠. 그런데 모든 걸 내던지고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모험적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식량 사정 해결을 위해서 라면 만드는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겠다 결심을 하고 묘조 식품 공장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한동안 견습공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쿠이 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공장 설비, 제조 공정, 품질 규격 등 라면 생산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습득해 나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날인데요. 전중인 회장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생산 기계는 묘조식품이 사용하던 2대 중고품을 비교적 헐값에 들여오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수프 제조법, 이게 라면의 그 원재료 배합법, 그 몇 도에 어떻게 튀겨야 되느냐, 이 핵심 기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프 제조법이 굉장히 핵심 기술 중에서도 핵심 기술이었는데 묘조식품의 경영진이 반대를 한 겁니다. 사장의 뜻은 알겠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 이런 핵심 기술을 무료로 내주는 회사가 있느냐. 이건 우리 기술자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귀국날이 됐는데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아예 눈에 불을 켜고 전중인 회장을 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전중인 회장이 귀국날 아침에 이제 오쿠이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귀국 인사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오쿠이 사장이 슬쩍 주변 눈치를 보더니 이제 사장실로 잠깐 들어오라고, 그리고 사장실 구석에 뭐랄까요, 좀 사람들 눈이 안 미치는 좀 은밀한 공간, 으슥한 공간, 그쪽으로 부르더니 몰래 편지 한 통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때까지 절대로 뜯어보지 마세요. 특히 공항에서는 편지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수프 제조법, 원료의 배합 비율, 그러니까 묘조식품의 핵심 비밀을 기록한 오쿠이 사장의 자필 메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개발한 노하우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모든 회사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오쿠이 사장은 묘조식품의 이사진, 경영관계자 혹은 기술자, 공장장 이런 분들이 혹시 공항까지 나와서 이 전 회장으로부터 이 편지를 탈취할까봐 편지 자체의 존재를 숨겨라. 그리고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때까지 절대로 뜯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의 결단. 이것은 일본의 대한국 기술 이전 1호 사례입니다. 기계를 들여온 시기는 1961년, 그리고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국산 라면이 처음 세상에 나온 때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963년 9월 15일입니다. 일본 인스턴트 라면 1호는 1959년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 라면과는 약 4년여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1호 라면, 삼양라면의 종량은 100g, 가격은 10원이었습니다. 라면은 쌀농사 흉년으로 해마다 300만 가마에서 600만 가마, 그러니까 300만에서 600만 석 정도의 쌀이 부족했던 시대죠. 정부는 혼식, 분식을 장려하면서 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도마다 하나씩 라면 공장, 빵 공장을 세우는 정책도 시행했죠. 혼식 분식의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쑥쑥 키가 큰다 힘이 오른다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라면은 시대와 화합하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나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구전가요가 있는데요. 누가 만든 노래인지는 모릅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부르면 이제 라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라면의 뭐랄까요, 장점을 홍보하던 일종의 암송 광고, 민간의 라면 광고입니다. 일반 여러분, 이제부터 삼양라면을 사용하시고 5분간 끓이지 마시고 6분 동안 끓이되 칠칠하게 끓이지 마시고 팔팔하게 끓여서 구수하게 잡수시면 됩니다. 10원 한 장에 모시겠습니다. 이 한국형 라면으로의 진화,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한 공적이 있습니다. 1966년 어느 날 삼양사 사장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청와대인데요.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바꿔줬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이 삼양사 사장실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에 공헌하는 삼양라면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기발한 제안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니 라면에 고춧가루를 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나 야사, 꾸민 얘기,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박정희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 조갑재 선생님이 쓰신 책에도 나오고요. 삼양식품 사사에도 등장하는 엄연한 정사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일까요?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1966년 2월에 동남아 및 자유중국 순방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제 박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함께 이제 해외 순방을 했죠. 이 기간 동안에 유경수 여사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준비한 구두도 발에 맞지 않아서 여러 면에서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보좌진이 보다 못해서 제발 구두 한 켤레 사서 신자 그랬더니 영부인께서는 내가 여기서 신발이라도 사서 신고 다녀봐라. 소문이라도 나면 나라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라고 끝끝내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데 행사장에 나갈 때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신발을 신고 나가서 야, 영부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의 헌신, 봉사정신,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대단하구나라고 보좌진들이 감탄을 했다는 거죠.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966년이라면 해외에 한국 식당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 조달은 불가능했을 거고 유학생이나 교민이 중국집, 중국 식당에서 만두 같은 걸 사다가 몰래 호텔 뒷문으로 배달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보다 못한 보좌진이 비상식량으로 준비해간 라면을 끓여서 영부인께 드렸습니다. 영부인은 라면 한 그릇을 아주 맛나게 비우시고 아, 이제야 살 것 같다라면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라면 공양 3일째 갑자기 영부인이 라면 그릇을 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